안녕하십니까, 정영빈입니다. 한국 사회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술 패권 시대, 기술 없이 당연히 임금 감소가 없이 4.5일제로 가야 되고요.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타협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 우리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이런 거 어떻게 되는 말씀이죠?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주 4.5일제 로드맵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는데요. 야당에선 주 4.5일제가 시행될 경우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실노동시간 단축과 공짜 노동을 막기 위해 포괄 임금제를 금지하는 게 골자였습니다.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시점은 특정할 수 없다면서도 가능한 빨리 도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일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힘은 들고 국제 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갈 수 있겠냐.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주 4.5일제는 기존의 주 52시간제에서 주 48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을 뜻합니다. 새 정부에서는 근로상한을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이거나 연장 근로시간을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정기획위에 연간 근로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고 보고했습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1,865시간으로 OECD 평균 1,736시간을 상회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주 4.5일제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다만 어떤 제도나 정책도 당이나 명분으로 밀어붙이지 않겠습니다. 다만 노동부는 임금 보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은 맞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경제 영향 등을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포괄적인 방향을 일단 제시한 것이라고 보고 아마 실행을 하게 될 때에는 실행 계획의 문제는 추가로 논의를 해야 될 것이다. 여당에선 과로사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자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주에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 뒷받침에 나섰습니다. 이번 과로사 방지법 같은 경우에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가 쓰러져서 사망하거나 재해를 입는 현실을 좀 개선하고 오래 일해야지 생산성이 생긴다라는 기존의 노동 관념도 바꾸는, 그리고 저희가 대선 때 약속드렸던 주4일제 시대로 가기 위한 그 과정에 반면 야당에서는 주 4.5일제 도입 시 노동시장의 양극화, 이중구조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고임금 노동자가 있는 반면 저임금 노동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격차가 커지고 있는데 가야 할 방향은 맞지만은 4.5일제를 도입했을 때 이 양극화가 더 극대화되는 거 아니냐. 구조적인 것이 고임금이면서
노동시간을 단축해가는 그 그룹이 대부분 대형 거대 노동조합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주 4.5일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놓고 정치권의 논쟁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실제 입법과 정착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견해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주 4.5일제 시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70개 가까운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향후 3년 동안 다양한 세부지표 분석을 통해서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분석할 예정인데요. 서승택 기자가 주 4.5일제를 시행 중인 기업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협동조합입니다. 교육 서비스업을 주업으로 하는 이 협동조합은 지난 6월 1일부터 주 4.5일제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오후부터 출근을 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했는데 업무 효율성이 더 높아졌다는 게 직원들의 반응입니다. 업무의 집중력도 달라지고 피로도가 또 다르기 때문에 업무가 확실히 효율이 더 높아지는 게 제가 실감이 나더라고요. 4.5일제를 시행하고 나서는 근무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게 되면서 좀 업무 효율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는 지난달부터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제 시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주 5일 근무 형태를 유지하되 특정 요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2주 단위로 근무일을 조정해 격주로 주 4일 근무를 하는 방식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의 임금보전 장려금과 2천만 원 상당의 근로개선 지원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내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했는데 68개 기업이 신청을 했습니다. IT와 제조업 등 참여기업의 업종도 다양한데 참여하는 근로자 수는 1,200명이 넘습니다. 내후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동안 경기도는 노동 생산성과 직무 만족도 등 44개 세부지표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일터에서 생산성을 올리면서 그러면서 삶의 질을 더 올릴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전국 최초로 4.5일제 사업을 이렇게 시범 실시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다만 기업의 분야와 형태가 다양한 만큼 일괄적으로 주 4.5일제를 적용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가 근로에 대한 문화를 바꾸자는 차원에서 시작은 하겠지만 저희는 이게 일괄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내려오는 것보다는 기업의 자율권으로 시행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시험대에 오른 경기도의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시범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주 4.5일제, 그러니까 평일 중 하루는 절반만 근무하는 제도인데 쉽게 말하면 금요일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한 뒤에 주말을 다 쉬거나 혹은 주말에 더해서 월요일 오전까지 쉰 뒤에 오후에 출근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 4.5일제는 사실 주 4일제로 가는 일종의 징검다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게는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가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노동 시간이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 과도하게 길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노동자의 연간 노동 시간은 1,872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6번째로 길었습니다. OECD 평균보다 130시간 더 길고 노동 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보다는 529시간, 즉 매달 44시간 더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들의 건강권과도 직결되는 만큼 노동 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제기됐습니다. 주 4.5일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지사는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해서 워라밸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 문제 극복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노동집약적으로 근로시간을 길게 해서 생산성을 높였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휴일이 늘어나게 되면서 내수 시장이 진작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점도 주 4.5일제 추진의 주된 배경으로 꼽힙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경우에는
2015년 공공부문에서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5시간이나 36시간으로 축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자 2020년부터는 산업 전체로 주 4일제를 확대했고 근로자의 40%에서 50%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벨기에도 2022년부터 주 4일제를 공식화했는데 아이슬란드의 경우와는 약간 다릅니다. 벨기에는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5일의 근로 분량을 4일에 몰아서 하는 형태입니다. 사실상 주 4일제보다는 유연근로제에 가까운 셈입니다. 기업 문화가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일본도 주 4일 근무에 나서는 회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력 난타세, 인재 확보를 위해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본 기업들이 도입한 주 4일제 경우에도 역시 주 40시간의 근무 시간은 유지하되 근로 일수를 줄인 일종의 유연 근로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근로자들의 연간 휴일이 늘어나고 좀 더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면서 긍정적인 반응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을 비롯한 노동 공약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경제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노동 생산성과 삶의 질을 함께 향상시킬 큰 틀에서의 노동정책 변화는 필요하다는 게 중론인데요. 임금 문제 등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 4.5일 근무제의 핵심 추진 사항은 법정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직원 5인 이상 사업장의 기본 근로시간 상한은 주 40시간. 정부는 법정 근로시간 상한을 36시간으로 줄이거나 연장 근로시간을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기업과 경제단체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기업은 생산력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채용을 하거나 기존 인력의 추가 근무 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영계는 해외에 비해 낮은 노동 생산성을 근거로 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유지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일의 총량이 정해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노동 생산성이 단기간에 증가하기는 어렵잖아요. 주 40시간을 주 36시간으로 만약에 줄인다 그러면 4시간분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중소기업계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 생산성 수치 계산 방식이 국내 총 생산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눈 결과이기 때문에 장시간 근로를 하는 한국의 구조상 생산성 수치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합니다. 과연 생산성이 줄어드냐? 그렇지 않다. 그리고 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하거나 이거 하는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우리도 한 2, 3년 시범 사업을 통해서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로 사업의 유형별로 진행을 하면서 반면교사를 좀 찾고 벤치마킹을 할 해외의 사례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통해 생산성이 높아지면 사회 경제적 효과도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입니다. 주 4.5일제를 도입했을 때 장단점을 명확히 따져보고 우리나라의 근로 현실과 산업 구조에 걸맞은 섬세한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주 6일제였습니다. 직장인들의 토요일 출근은 물론이고 초중고학생들의 토요일 등교가 일상이었고 주식시장도 열렸습니다. 그러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주 5일제의 근거가 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03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즉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거대한 변화가 수반되는 만큼 이렇게 수년에 걸쳐서 적용 범위가 단계적으로 늘었습니다. 학교도 월 1회 토요일 휴업에서 월 2회로 차츰 늘어나다가 2012년에서야 매주 토요일 휴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20여 년 만에 또다시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 서 있습니다. 노동 집약적 근로가 필요했던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노동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검토는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다만 주 4.5일제, 더 나아가 주 4일제 시행은 주 5일제 도입 당시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를 크게 요동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장기적인 계획 아래 차분하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